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2와 아이폰 14 프로를 비교할게요. 갤럭시 S22는 GOS 이슈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제품의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전에 갤럭시 폴드 3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로 변경된 이유 영상 댓글에 다음 편은 갤럭시 S22를 아이폰 13으로 바꾼 이유로 만들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제목을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아이폰 14 프로로 변경하게 된 이유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메인폰을 바꾼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 리뷰는 카메라와 관련돼서만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성능과 관련돼서도 리뷰는 할 거예요. 갤럭시에는 있고 아이폰에는 없는 것은 뭔가요? 갤럭시 S22 울트라는 S22, S22 플러스 모델과 다른 디자인의 갤럭시 노트를 계승해서 삼성 제품 중에 유일하게 S펜이 수납되는 제품입니다. 펜을 원하는 분은 갤럭시 S22 울트라 제품을 대체할 제품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갤럭시 Z 폴드 3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를 비교하면서 그 영상에서는 펜 수납에 초점을 맞추었고 휴대성과 사용성 위주로 비교해 드렸다면 아이폰 14 프로는 카메라 위주로 비교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이폰 14 그리고 아이폰 14 플러스 제품은 여전히 노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서 최신 제품을 구입한 느낌이 들려면 노치가 없어지고 알약같이 생긴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탑재된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맥스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예약 판매 기간에도 프로와 맥스만 품절이고 하위 제품들은 구입하는데 여유가 있었어요. 어느 제품이 인기가 있었는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6.1인치,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6.7인치입니다. S22 울트라는 6.8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크기가 비슷한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구입해서 비교해 드릴 예정이었는데 환율에 따른 가격 상승이 너무 커서 아이폰 14 프로로 구입을 했습니다. 성능은 동일하고 크기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 비교부터 할게요. 무게는 S22 울트라는 6.8인치, 배터리 5000mAh, 무게는 229g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6.1인치에 배터리 3200mAh, 무게는 217g입니다. S22 울트라는 크기 대비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이폰 14 프로는 크기 대비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성분들이 들면 체감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께 차이도 많이 나는데요. S22 울트라는 8.9mm이고 아이폰 14 프로와 맥스는 둘 다 두께가 7.85mm입니다. S22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엣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는 호불호가 있어서 없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액정 끝을 곡률이 있도록 만들어서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이 느껴지도록 만든 거죠. 이번에는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긱벤치5로 성능을 측정해 볼게요. 아이폰 14 프로는 A16 바이오닉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글코어는 1886점, 멀티코어는 5437점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젠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PU보다는 그래픽 성능이 높아졌는데요. 삼성전자 제품은 GOS 성능 조작 사건으로 신뢰가 많이 하락한 점이 아쉽습니다. 싱글코어는 1190점, 멀티코어는 3117점이 나왔습니다. 3D 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해볼게요. 갤럭시 S22 울트라 스코어는 1985점, 아이폰 14 프로는 3267점입니다. 성능에서는 아이폰 14 프로와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S22는 6.8인치 3080에 1440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2556에 1179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두 제품 모두 120Hz 주사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9 영상을 볼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사운드도 비교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카메라 성능을 비교할게요. 이 영상을 만든 주된 이유입니다. 갤럭시 S22는 전면은 40메가픽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맥스는 전면은 12메가픽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후면은 S22는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 108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10메가픽셀 광학줌 카메라, 오른쪽 위에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센서가 있고요. 플래시가 있고 10메가픽셀 3배 광학줌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맥스는 동일하게 48메가픽셀 메인, 12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12메가픽셀 망원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두 제품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과 동일하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는 그것보다는 좀 더 화려하게 사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저는 이제 최근까지 유튜브 촬영에 사용된 제품이 아이폰 12 미니 제품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폰으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해서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갤럭시 S22 울트라 제품이 있는데 아이폰 12 미니로 계속 촬영했던 이유는 갤럭시 카메라의 오토포커스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제품 위로 손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사물의 초점을 잡기 위해서 오토포커스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이런 울렁거림 말고요. 이건 지금 접사 기능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울렁거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로 삼성전자에 문의한 글이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발생되는 현상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이었어요.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은 맞지만 촬영 결과물에 있어서 확실히 아이폰 카메라가 오토포커스 울렁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촬영 용도로는 아이폰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내장된 S펜을 탑재한 유일한 최신 스마트폰이고 그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도 펜 하나만 가지고 아이폰 14 제품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기에 갤럭시 S23 울트라 출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품에 큰 변화는 없이 카메라가 2억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되고 소소한 변화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가면은 다시 한번 또 갤럭시에 대해서 리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촬영 도구로 갤럭시 S22 울트라와 아이폰 14 프로의 사용성을 비교해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언급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원하는 제품으로 구입하기 바라며 어떤 제품을 선택하라고 추천드리는 영상은 아니고요. 본인의 용도에 맞춰갖고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